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책은요, 마이트리 이시연님의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 입니다. 이 책은 애쓰지 않고 고요하게 내면의 힘을 잡아주는 마음 안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때에 이 책을 만났어요. 내면이 탄탄해지는 고마운 책이라고 노희경 작가님께서 서평을 써주셨는데, 정말 저에게도 마음이 탄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제가 창조한 저의 삶을 후회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연님께서 보내주신 책이 올 가을 저의 최애 서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현실이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일상처럼 겪은 모든 기억과 감정이 그렇게 모니터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툭 떠오릅니다. 여기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모니터 안에 나의 감정만 저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 동생이 느꼈던 감정까지 고스란히 내 모니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기억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감정 에너지까지 함께 저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모니터에 남동생의 감정 또한 저장되어 있음을 안 순간 나를 통해 나간 말들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현실은 모두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상대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상대가 아니라 나의 세포에 저장됩니다. 상대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느낌까지도 나의 세포에 저장됩니다. 상대에게 하는 말의 의도는 결국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니터들이 내보내는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갖가지 감정들의 색을 부여하고 모니터마다 색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와 내 동생의 한 장면에서 서로 느낀 감정의 모니터에 검은색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모니터들이 우주 끝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몸 밖에 있는 모니터가 아니라 모두 내 세포인 것입니다. 세포는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색의 세포는 나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 되고 그 색이 퍼지면 우리에게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우울감으로 다가오며 불안함과 조바심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밝은 색으로 표현된 모니터에 세포가 많다면 그 사람에게선 밝은 에너지가 풍겨나옵니다. 내가 나누어주는 밝은 에너지만큼 상대 또한 열린 가슴이 되어 함께 동화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욱 확장됩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어두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진심의 크기만큼 어두운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로 변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파장은 확장되어 빛은 더욱 광명해지지요. 밝은 색의 세포들은 길을 더 밝혀주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지금 나는 나의 세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자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라도 밝은 색을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단 한 사람,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밝은 빛을 내고자 하는 시도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고 감사하라. 이제 현실 창조 명상을 마쳤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현실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도 내면에서는 이미 성공한 것처럼 확신에 찬 에너지를 내보내야 합니다. 일상에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연기하는 것이지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연기하다 보면 세포들은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당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때 같은 공간의 다차원에서 당신의 또 다른 의식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영감과 아이디어를 보내올 것입니다. 그 영감과 아이디어는 당신의 정신과 마음이 이완되었을 때 불쑥 찾아옵니다. 번뜩이는 영감을 알아차리고 당신은 신호에 맞춰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과 상황들이 생각지도 않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나타난 신성을 향해 그리고 상황에 가슴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당신의 성공한 의식이 보내주는 신호와 만남이기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목표를 위해 현실은 때로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오로지 당신을 위한 과정 속의 스토리일 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 창조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게 삶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표한 모든 일의 과정이 알아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 피로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당신은 오직 즐기는 창조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꿈에 쫓기며 꿈속에서 헤매는 자가 아닌 꿈을 통솔하는 창조자가 되는 과정 안에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겠지요. 사람들이 불쑥 나타나더니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제가 한 건 매일 최선을 다하며 행동한 것 뿐입니다. 당시에는 고민되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당신이 목표한 그 자리에서 지난 일을 추억하며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자아의 높은 의식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의식과 함께하는 삶은 사소한 것들로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기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에 따라 다른 영혼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신성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현실 창조의 마지막 열쇠, 사랑. 창조의 마지막 열쇠는 사랑입니다. 신성의 사랑은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내면의 가득한 핵심 원인의 정화 과정을 거친다면 삶의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열쇠가 바로 사랑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세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마음의 파도가 넘실거려도 그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창조한 삶입니다. 당신의 모든 의식이 흘러나와 창조한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정해놓은 목표에 맞는 그릇이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어떤 시련 안에 있다고 해도 당신이 창조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창조 능력이 더욱 확장됩니다. 현실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창조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니 이는 자신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믿어야 현실 창조 원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냥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 이 모든 현실을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나를 위한 신의 선물입니다. 선포와 함께 그 의미가 온몸에 퍼지도록 느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현실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소망해 봅니다. 저의 가이드 없이도 어디서든 호흡을 느끼며 사랑으로 존재하는 빛나는 당신의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